자, 여러분들 일단 교재가 없으니까 영상 그냥 노트에다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수업이 이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조금만 하도록 할게. 일단 학통이라고 하는 이 교재가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 세 번째는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여러분들 순열과 저울 배웠었지. MPR, NCR 배웠단 말이야. 걔네들에 대한 어떤 응용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걔네들 어떻게 조금 달리 하는 부분, 특이한 케이스들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면 왜 우리 주사에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럼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내용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나오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혹시 봤는지 모르겠다만 어떤 지방선거든 혹은 대통령 선거든 어떤 선거를 하게 되면 뉴스에 이제 지지율이 나오잖아. 근데 그 지지율이 나중에 이렇게 개표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한다고 유권자가 우리나라에 3천만 명이 된다 치자, 예를 들면. 그럼 3천만 명에 대해서 다 너희들은 누구를 지지해? 라고 하는 걸 다 물어봐서 이런 정도의 지지율이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 3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 유권자 중에서 대상을 한 2,000명 혹은 3,000명 이런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물어봐서 당신 나이 몇 살이고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마도 전 국민들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지지를 할 것 같아, 이 정도 비율로 지지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인 거지. 오케이? 그런 걸 예측하는 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불러. 좀 다른 걸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예비고 3이니까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 당일날 모의고사 예상 등급컷이 뜨지. 물론 회사마다 메가스터디하고 이투수하고 이런 데마다 조금씩 한 1점 정도의 차이는 생길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등급컷이 뜬단 말이야. 그럼 그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는 거니? 니네 그런 데다가 니네 점수 입력해봤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등급컷이 뜬단 말인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국의 고3 수험생이 한 20만 명, 25만 명 정도 된다고 2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20만 명에 대한 성적을 다 조사한 게 아닌데 그 중에 우리 학원에 다니는 몇몇 한 5,000명 혹은 온라인 수업 듣는 애들까지 해갖고 한 8,000명, 10,000명의 만약에 학생들이 듣는다면 그들 중에도 일부가 학원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점수를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해. 그러면 이 정도의 점수 분포가 된다면 아마도 전체 학생들, 전체 수험생들의 점수 분포가 이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컷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게 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이 될 거고, 이 확률과 통계 단원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내용 설명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확률 통계를 혹시 얘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매하게 남게 되면 그 시간에 수업 수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어느 정도 수강에서 끝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원순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얘네들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보통 NPR이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녀석은 NCR이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일단 먼저 공식부터 쓰게 되면 여기 나온 이 녀석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를 조금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바바바 해서 n-r 플러스 1까지 요만큼을 곱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던 게 MP라는 녀석의 공식이었었단 말이지. 그럼 이 NC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n 나누기 팩토리얼이 뭔지는 다 알고 있지, 그치? 여기가 n-r 팩토리얼까지 똑같은데 분모에
R 팩토리얼을 한 번 더 곱해주는 상황이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관계식을 조금 다르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얘를 빼게 되면 이만큼이 지금 NPR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R 팩토리얼 곱하기 NCR은 NPR과 같더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 순열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총 4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순열을 쓰게 되는데,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r개를 뽑긴 뽑는데 중복은 불가해.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이 부분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합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마찬가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뽑는 것까지 똑같아. 그 얘도 마찬가지 중복 불가해.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고등수학 하 여기 단원을 수업 들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던 거예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경우의 수를 배워. 2-2에서도. 근데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점이 뭐냐면 직책이 있다와 직책이 없다라는 걸 배워. 근데 사실은 직책이 있는 경우와 직책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 거냐면, 직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지금 직책이 있는 거라고 했지. 직책이 있는 경우는 반장 1명, 부반장 1명, 그리고 뭐 선도부장 1명을 뽑을 거야. 그럼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는 게 있단 말이지. 근데 반장, 부반장, 선도부를 뽑는 거고. 그럼 직책이 없다라고 하는 건 10명 중에서 그냥 청소해야 되는 청소 대상자를 3명 뽑겠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청소 대상자라고 하는 직책은 분명히 있어. 여기는 반장, 부반장, 선도부라는 직책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직책이 있다와 없다는 사실은 직책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와 없다가 아니라 직책의 구분이 있는 것과 직책의 구분이 없는 것, 그 구분이 있냐 없냐를 따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까지 6명의 학생이 있다 치자. 근데 이 중에 첫 번째는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거고, 두 번째는 선도부 2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자, 봐. 반장의 A를 뽑고 부반장의 B를 뽑는 경우랑 반장의 B를 뽑고 부반장의 A를 뽑는 경우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얘하고 얘는 분명히 다른 경우야. 맞지? 근데 선도부 2명을 뽑겠다는 얘기는 A가 먼저 뽑히고 난 뒤에 B가 뽑히는 A, B라고 하는 이 선도부와 반대로 B를 먼저 뽑고 난 뒤에 A를 뽑게 되는 이 선도부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이건 같은 경우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선도라고 하는 직책이 분명히 있어. 그치? 여기는 반장과 부반장이라는 직책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뽑히는 애들의 직책이 구분이 있는 거고, 얘는 뽑히는 애들의 직책이 구분이 없다. 그렇게 구분이 있다와 없다가 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월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직책에 구분이 있는 경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조합이라고 하는 얘는 직책에 구분이 없는 것이다. 직책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가지고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에서 첫째는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 단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 뭘 배우냐면 이 순열에서 이 조건을 좀 바꿔볼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A, B, C, D, E, F 서로 다른 5명의 사람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니네 이런 것도 풀어봤을 거예요. A, B, C, D, E 5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배열하는 방법 수를 구하라. 이런 것도 기본 문제로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 쳐보자. 이렇게 된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는 5개가 다 달랐는데 여기서는 같은 게 분명히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게 같은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뒤에 나오게 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이라는 게 나와. 근데 우리는 얘를 공부한 적이 있어. 이렇게 생긴 걸 공부한 적이 있어. 이렇게만 안 배웠을 뿐인 거지 다른 무언가를 공부한 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했던 거 기억나?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2 더해서 2, 3, 4, 5, 3, 6, 10, 15 이렇게 더해서 4, 10, 여기 20 해서 여기 25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25가지야 이렇게 풀었었단 말인 거지. 근데 우리 이제 얘를 이렇게 노가다로 풀지 않고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 오케이? 그게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에 대해서 서로 다른 n개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것도 있으면서 n개 중에서 몇 개 뽑아서 나열하겠다 이렇게 가겠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바뀌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여기 중복 불가능했었지. 이제 중복이 가능해. 중복 가능한데 순서 있도록 나열하면 몇 가지가 되겠냐? 이러는 거야.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뽑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주머니에다가 뭔가 선생님이 막 넣어놓고 니네한테 한 개씩 주면서 뽑으라고 했어. 근데 내가 넣어놓은 얘네들이 다 달라. 그럼 내가 니네한테 뽑으라고 했을 때 니네들이 뭘 뽑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근데 윤서 뽑고 나서 그 본 거를 다시 집어넣고 또 지수한테 주고 또 집어넣고 또 예수한테 주고 또 집어넣고 선우한테 줬어. 그러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가 이제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중복하는 순열도 있고 중복하는 조합도 있어.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우리가 확정해서 배우는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근데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원수열. 선생님 지금 여기서 원수열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원수열은 이런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보자. 4명의 학생이 있어. 그 4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할 거야. 방법 몇 가지? 4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해. 방법 몇 가지? 얘들아, 4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할 거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와. 방법 몇 가지? 4팩토리에서 24가지가 나와. 4P4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2, 3, 1, 4라고 한번 해볼게. 2번 학생, 3번 학생, 1번 학생, 4번 학생이라고 할 거야. 학생마다 번호가 있어서. 근데 이런 순서대로 테이블에 앉힐 거야. 원탁 테이블에. 근데 원탁 테이블에는 의자가 4개가 있어. 그러면 어디가 스타트야?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야? 봐봐. 2, 3, 1, 4라고 앉히면 이 순서대로 앉힌 거지. 근데 만약에 2, 3, 1, 4라고 앉히면 그러면 2, 3, 1, 4라고 앉히면 그러면 2, 3, 1, 4라고 앉히면 얘네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게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4명의 학생을 자리 4개짜리 원탁 테이블에 앉혔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니? 이걸 묻는 게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 안 어려워. 쉬워. 오케이? 그러면 원탁 테이블만 처음에는 시작을 했겠지.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테이블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나씩 놓게 되면 얘랑 똑같은 경우거든. 그럼 사람 수를 늘린 다음에 6명 놓고 이렇게 생긴 테이블에 앉힐 거야. 그럼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여기 원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좀 전에 윤서가 말한 대로 회전이 가능하다는 게 기본 베이스. 오케이? 회전이 가능해. 그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앉은 상태에서 의자 4개를 이렇게 딱 놨다? 그럼 얘를 90도 돌렸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챌 수 있어? 없어? 그거 알아챌 수 없어. 그잖아. 얘를 한 바퀴 돌렸는지 180도 돌렸는지 90도만 돌렸는지 그 90도를 돌려도 시계 방향으로 돌렸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는지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봐봐. 예를 들면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근데 얘를 9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 그러면 테이블이 이렇게 생겨질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얘가 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90도만큼 더 돌려. 그럼 다시 이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 나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야. 의미는 같지만 말하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선생님은 이 원수녀를 보스 뽑기라고 할 거야. 이 보스 뽑기라고 하는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잘 봐. 이렇게 바꿔볼게. 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어. 이 4명의 학생을 원탁 테이블에 앉힐 거야. 자리는 4개밖에 없어. 그럼 아까 봐서 알겠지만 똑같은 중복되는 경우가 여러 번 생겼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면 달라진다. 잘 봐라. 여기가 1번 좌석, 여기가 2번 좌석, 3번 좌석, 4번 좌석이라고 이렇게 좌석마다 번호를 붙여놓으면 A, B, C, D로 앉은 거랑 A, B, C, D로 앉은 거랑 서로 다른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야. 왜? 좌석마다 번호가 있으니까 얘는 1번 좌석에 A, 2번 좌석에 B, 3번 좌석에 C, 4번 좌석에 D가 앉은 거잖아. 근데 이 상황은 1번 좌석에 D, 2번 좌석에 A, 3번 좌석에 B, 4번 좌석에 C가 앉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좌석마다 이름이 생겨버리면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서로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좌석이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A, B, C, D 앉은 거랑 A, B, C, D 앉은 거는 같은 경우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좌석에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해주면 그럼 이제 앉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스라고 하는 얘를 우리는 체크를 할 거야. 그럼 이런 뜻이야. 자, 테이블이 있어. 좌석이 4개야. A, B, C, D 중에 아무나 하나를 보스라고 하자. 오케이? 난 A를 보스라고 할게. A를 보스라고 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다가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가 있어? 이때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만 체크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해져. 사실은 여기서는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야. 하나야. 왜냐하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90도 돌리면 여기로 가 있을 수도 있고 90도 또 돌리면 여기로 올 수도 있고 또 돌리면 여기로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구분할지 좀 더 따로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보스 A가 딱 여기 앉았다 치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그런데 이렇게 딱 앉고 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자리는 보스 A의 오른쪽 자리라는 의미가 부여돼. 그럼 이 자리는 보스 A의 왼쪽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고 여기는 보스 A를 마주보는 자리라는 의미가 부여된다는 얘기야. 마치 얘는 1번 좌석, 2번 좌석, 3번 좌석이라고 하는 의미, 번호가 부여된 것처럼 좌석마다
A로부터 오른쪽, A로부터 왼쪽, A의 맞은편 자리라고 하는 자리마다 의미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제 A 빼면 몇 명 남았어? B, C, D 3명 남았잖아. 3명은 그냥 배우는 상태. 이게 답이야. 보통 교과서 이렇게 나와. 4명을 원 테이블에 앉힐 거야. 그러면 4명이니까 4 빼기 1의 팩토리얼이 원순열의 계산 방법이야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데서 찾아가기 쉽지 않고 나중에 좀 뒤로 가면 이렇게 생긴 이 증명치에다가 색깔을 칠할 거예요. 이 색칠하는 것도 원순열이거든. 이 색칠하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찾기는 이해가 좀 어려워. 그래서 얘네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좌석마다 의미를 부여하자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게 뭐냐면 선생님 좀 전에 이 보스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 개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자리는 4자리가 있는데 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딘가에 A를 앉혀놓고 이 녀석을 90도만큼 돌렸어. 아니 앉히기 전에 얘를 90도만큼 돌렸어.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아챌 수 있어. 돌렸다는 사실을. 못 알아챘잖아. 그래서 다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좌석이 있어. 잘 봐. 자, 그러면 얘는 90도만큼 돌리면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얘는 180도만큼 돌리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A를 여기 앉혔어. 180도 돌리면 어디가 있어, 얘가? 얘를 180도만큼 돌리면 어디가 있어? 왼쪽 위에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자리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보스를 여기에 앉혔어. 그럼 180도만큼 돌리면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을 거냐? 그럼 얘네 둘을 같은 자리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딱 앉혔어. 그럼 180도 돌리면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을 서로 같은 자리로 보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야? 3개가 돼. 그런데 얘는 봐봐.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90도만큼 돌리면 얘네 두 개가 똑같은 자리가 되지. 또 90도만큼 또 돌리면 얘네 둘도 똑같은 자리가 되지. 또 돌리면 얘 똑같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얘네 4개가 다 똑같은 자리라고 볼 거여서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개다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똑같아. 이렇게 한번 가볼게. 뒤에 가면 문제 나와. 자, 위에 있는 직사각형은 똑같이 6자리야. 6자리야.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 아직 안 구해. 그러면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360도를 3등분해서 120도만큼 돌렸을 때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120도만큼 돌렸을 때 똑같은 그림이 나왔어. 만약에 여기 앉혀놨어.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도만큼 돌렸어. 그럼 어딘 자리랑 똑같아져? 이 변에서 여기는 오른쪽 자리랑 똑같아지는 거지. 또 120도만큼 돌리면 얘도 똑같은 자리인 거잖아. 아, 이때는 이 3개가 같은 자리를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앉게 되면 이 3개가 같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보스 자리가 몇 군데? 2군데라는 얘기야. 이것만 찾으면 그 다음 또 끝나. 왜? 보스 한 명이 앉는 순간에 자리마다 의미가 부여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얘 아까 보스 앉을 수 있는 자리 하나였고, 그럼 여기 보스가 딱 앉았어. 그럼 보스 오른쪽, 보스 왼쪽, 보스 마주보는 자리 의미가 생겼으니까 나머지 3명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순열로 돼요. 자, 얘는 보스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3군데였었고, 그러면 여기 딱 보스 A를 딱 앉혔어. 근데 자리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잖아. 그럼 나머지 5명을 그대로 배워야 돼. OPO. 이 OPO가 오펙이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자, 보스 자리 몇 군데? 2군데. 그리고 나서 자리 5개 남았잖아. 그 자리 5개 그대로 또 배워. 이렇게 하면 답이 다 풀린다?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풀어가는 게 원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스 한 명만 딱 앉혀놓고 이 보스를 안 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회전을 그만하게끔 멈추겠다는 거예요. 얘 이제 더 이상은 얘 딱 자리에 맞는 순간에 회전 이제 안 돼. 어차피 자리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가도 이 자리 돌아가도 똑같이 A의 오른쪽 자리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회전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 회전 멈춘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좀 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입체가 되어버리면 이거 만약에 정리문체로 생각하자. 그럼 얘가 자 얘들아 렛썸 이건 정리문체야? 이게 뭐라고? 정리문체야. 이게 뭐라고? 정리문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도 똑같은 그림이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도 똑같은 그림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회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보스가 두 명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보스와 두 번째 보스만 지정을 해주면 우리는 얘를 각 면마다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봐봐. 얘하고 얘를 내비둔 상태에서 이 네 개의 면을 색칠한다고 하는 건 빨주, 노초라고 했을 때 돌려서 빨주, 노초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원수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스 하나를 딱 지정하면 예를 들면 이 방향의 회전을 멈추게끔 할 거야. 여기를 딱 지정하는 순간. 왜? 자리마다 의미가 생겼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을 멈추게끔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두 번째 보스만 지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얘가 회전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원래대로 색칠하면 되겠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게 이 원수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입체는 사실 정육면체에 있어요. 똑같은 면의 모양이 많을수록 쉬워. 많을수록 쉬워. 이게 직육면체가 되어버리면 골 때려져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뒤에 가서 문제풀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야. 얘만 이해하면 원수는 끝난 거야. 이걸 이제 문제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끝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의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 여기 보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변화하는 방법이 있으면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나중에 입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를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인간적으로 1번 문제네. 단순 연산 문제네. 자, 3 이상의 수 n에 대해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변하는 원수의 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럼 fn은 어떻게 생겼다고? 자, 생각해. 사람 몇 명이야? 사람 몇 명이야 지금? n명이에요. n명인 애들을 원탑 테이블에 자리가 n개가 있어. 거기다 앉힐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있는 A를 보스라 하자. 보스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라고 여기? 여기 보스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였어? 아까 원테이블 했을 때. 한 자리야. 얘는 돌아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 한 자리. 이제 자리 몇 개 남았어? n-1개 남았잖아. n-1개 남아있는 애에다가 나머지 n-1명을 앉힐 거야. 근데 얘 보스가 앉는 순간에 자리마다 의미가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대화하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아 그럼 fn은 n-1 팩토리얼인데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라 이런 뜻이야. 이건 방정식이잖아 그냥. 그지? 그럼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 됐죠? 자, 터프 문제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같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은 5개의 의자가 있다. 6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다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아, 좌석에다 번호를 안 붙이겠다. 이런 의미. 쉽게 말하면.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하자. 지금 현재 학생 수 몇 명? 뭐라니 문제 이거. 학생 수 몇 명? 6명. 근데 자리는 몇 개? 5개. 그럼 5명만 앉히겠대. 그럼 묻자.
1, 2, 3, 4, 5번 학생이 앉는 경우랑 3, 4, 5, 1, 2번 학생이 앉는 경우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다시 말하면 6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조합이야. 다시 말하면 6명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5명을 뽑아내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 친구. 일단 5명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얘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왔어? 일단 6가지 나와. 자, 일단 5명을 뽑았어. 그러면 이제 5명 안 칠 거예요. 자, 보자. 보스 자리 몇 개? 1개. 아, 그럼 일단 5명 안 치는 경우에서 보스 자리 하나가 됐고, 그럼 보스에서 딱 안 치는 순간에 보스 오른쪽, 보스 왼쪽. 보스 오른쪽 두 번째, 보스 왼쪽 두 번째라고 이름이 붙였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4명은 갖다 놓을게요. 아,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6명 중에서 5명 뽑고 보스 자리 하나에다가 나머지 4명 배열하면 되겠구나 하시면 답이 나와준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일단 식이라도 문제 번호고 식을 적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은 될 거야. 그 다음에 책이 없으니까 6명 학생 중 5명을 뽑아 라고 쓴 다음에 거기다가 얘도 써놓으시고, 그래야 나중에 조금 변형된 문제도 왜 대처가 가능해지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똑같아. 우리 수열 처음에 배울 때 5명 학생 1렬로 배열하는 방법, 5명 학생 1렬로 배열하는데 B하고 C는 이웃해서 배열하는 방법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봅시다. 6번 문제로 가볼게.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때는 보스를 누구로 할까? 여학생 중에 한 명을 보스로 할까? 그러면 자리가 총 몇 개 필요해? 6개가 필요할 거야. 오케이? 자, 여학생 2명을 A하고 B라고 했고, 남학생 4명을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저 A라는 여학생을 보스라고 할 거야. 자, A라는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보스 자리 한 군데인 거랑 마찬가지였었어 여기서. 자, 그러면 보스 자리가 앉을 수 있는 게 한 군데야. 근데 A라는 학생이 여기 앉았다 치자. 그럼 B는 어디 앉아야 돼?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야? 여학생들은 이웃해서 앉히겠다는 거잖아.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야? 여기 아니면 여기 2군데잖아. 아,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2군데. 그럼 둘 중에 한 군데가 분명히 앉혔어, B를. 그럼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자애들 4명 앉히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B 오른쪽 자리, 여기는 B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여기는 왼쪽 A 이름부터 왼쪽 첫 번째 자리, 얘는 두 번째 자리라는 이름이 붙였잖아. 나머지 내용은 그냥 들어가네. 원수들은 계산이 복잡한 거 별로 없다.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풀린다는 얘기야. 뭐만 제대로 찾으면 보스 자리만 제대로 찾아. 이 보스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 오케이? 쉽지? 별거 아니지? 지민아, 할만해? 자, 다음으로 볼게. 또 유형 두 번째에서는 커트 문제가 11번 했네. 자, 문제 읽는다.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배열된 6개의 의자에서 1개의 의자는 비워두고 앉으려고 한다. A와 B가 이웃하도록 5명의 학생이 모두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A, B가 지금 이웃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 난 A를 보스라 하자. 오케이? 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얘 60도만큼씩 돌리면 똑같은 그림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보스 A가 쓰는 자리 한 군데. 그럼 A가 여기 앉아 같이. 근데 A하고 B는 어떻게 앉아야 된다고? 이웃해서 앉아야 돼, 그지?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야? 얘들아,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야?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두 군데. 여기다 B를 앉혔다 치자.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 사람이? 사람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어. 자리 몇 개 남았지? 4개 남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 뭐를 체크해? 여기 또 A. 미안해.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부터 체크해야 돼? 이 4개의 좌석은 각 자리마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썼지. 각 자리마다 의미가 있다는 건 1번 좌석, 2번 좌석, 3번 좌석, 4번 좌석처럼 좌석마다 번호를 붙여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먼저 뭘 뽑아? 비어있는 의자를 뽑을 거야. 오케이? 자, 의자 몇 개 중에? 4개 중에서 비어있는 의자 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니야. 1번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그래서 4개의 의자 중에서 비어있는 거 하나 뽑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어있다 치자. 그럼 나머지 3개의 자리에다가 나머지 3명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3명 배열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스 자리에 앉힌 그 케이스만 찾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알겠지? 지수 이해했어? 확실해? 넘어간다. 자,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이웃한 거 빼면 되는 거잖아. 우리 수련을 했잖아, 그지? 똑같이 하시면 돼. 다만 그게 원탁 테이블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 자, 문제 읽게. 어른 2명과 아이 4명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을 때 어른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자, 좌석이 총 6개가 있을 거야, 그지? 어른 1명을 내가 보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좌석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좌석이 있어. 자, 어른 1명이 보스라고 할게. 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한 군데. 그런 다음에 나머지 5명 갖다 배열하시면 이 6명이 여기에 앉는 전체 경우의 수요. 근데 그 중에서 자, 어른 1명 보스를 앉혀놨어. 자, 여기에 아빠가 앉았다 치자. 그러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같이 이웃한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요? 여기 아니면 여기 2군데인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2.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 4명 배열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수련을 했을 때는. 다만 그게 원형 테이블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조금 케이스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지워도 되지? 자, 또 16번 한번 가볼게.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모두 원형 테이블 탁자에 둘러앉으려고 한다. 1학년 3명은 이웃하고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도록 의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1학년 3명은 아예 붙여놔. 왜 이웃하는 경우에서 우리 그냥 한 명처럼 묶은 다음에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야. 자, 1학년 3명 같이 한 명 취급할 거고 2학년 2명 그 다음에 3학년 3명. 그럼 마치 몇 명처럼 된 거야 지금? 몇 명처럼 된 거야? 6명처럼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라. 일단 1학년 3명 얘를 난 보스라고 할게. 그럼 얘가 앉아있는 자리 한 군데잖아. 보스인 거니까 한 군데 갖다 앉혔어. 그런 다음에 나머지 5명 갖다 배워야 돼. 근데 문제는 뭐가 생겨? 여기서 1학년 지들끼리 자리가 바뀔 수 있지. 그래서 1학년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케이스까지 우리는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1학년끼리 이웃해서 앉았는데 2학년도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빼주자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요. 이번에는 아예 2학년 중에 한 명을 보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앉았으면 자리 한 군데잖아. 얘가 2학년에 앉았어? 그럼 나머지 한 명의 2학년에 앉았는 데는 양쪽에 2군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2군데 앉히고 그럼 여기에 또 2학년이 딱 왔어? 그럼 얘네 둘이 앉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4명만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또 어떻게 돼? 여기서 지들끼리 순서 바뀔 수 있지. 그래서 또 곱하기 3. 이걸 빼주면 됐다 이런 뜻이야. 됐지?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마찬가지 다각형이라고 돼 있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보스 자리만 찾으면 돼. 좀 봐봐. 의자 몇 개? 6개. 자, 보스 앉힐 거야. 보스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2군데라고 했잖아, 그지? 얘랑 얘가 서로 같은 자리. 나머지 3개가 서로 같은 자리. 그래서 보스 자리 2군데에다가 나머지 5명 배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빛같이 여기는 사람 이런 거야. 6명이 원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600의 1팩토리얼. 왜냐면 보스 자리 하나에다가 나머지 5명 배열할 거니까. 이렇게 5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는 각 경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우가 3가지씩 존재한다. 이 다에는 이거 갖다 집었는데 이거 곱하기 5팩. 자, 그러면 이제 나에 집어넣을 건 이때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는 각 경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케이스가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여기 지금 1, 2, 3, 4, 5, 6을 앉혔어.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으로 자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앉는 거잖아 지금.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겠냐 이걸 찾겠다는 뜻인 거라는 얘기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경우가 3가지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 녀석을 3으로 나눠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지 2가지씩 나타나지. 쏘리. 얘랑 얘가 또 서로 같은 자리인 거잖아. 그래서 서로 달라지는 케이스가 2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5팩에다가 2를 곱한다 이렇게 가겠다는 뜻인 거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각 경우에서 서로 다른 경우 이 녀석이 쉽게 얘기하면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케이스가 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가겠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1, 2, 3, 4, 5, 6을 하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럼 1, 2, 3, 4, 5, 6이 이렇게 앉힌 거잖아. 근데 만약에 1, 2, 3, 4, 5, 6 똑같이 앉힌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버리면 다른 케이스는 돌아가면 똑같은 케이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봐봐. 이렇게 자르는데 여기서부터 잘라서 이렇게 두 명씩 안 쳐도 어차피 똑같은 경우가 나온다는 뜻인 거거든. 회전을 해도. 근데 얘는 지금 얘는 1번하고 6번이 같이 앉았고 얘는 1번하고 2번이 같이 앉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다른 케이스고 얘네들은 서로 같은 케이스다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형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얘를 삼각형으로 바꾸면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해서 곱하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럼 얘 봐봐. 얘 보수 자리 몇 군데? 보스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그럼 2 곱하기 나머지 7팩토리얼 그냥 해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야. 세상 간단하지? 자, 이건 뭐야 또? 다음 그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남자 4명, 여자 4명이 둘러앉으려고 한다.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우리 반은 여학생이니까 여학생이 다니까 여학생을 먼저 앉히자. 오케이? 자, 여학생 4명을 앉힐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 4명이 각각 A, B, C, D라고 할게. 자, 저 중에 A를 보스라고 할 거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즉 보스 자리 몇 군데 여기서? 4군데 나와. 얘랑 얘랑 같은 자리, 얘네들 같은 자리, 얘네들 같은 자리, 얘네들 같은 자리. 그러면 A라는 보스력이 딱 앉히는 순간에 보스한테 쓴 자리가 4개가 나왔고 그 다음 봐. 나머지 여학생들의 자리는 어디야? 무조건 남녀라고 쓰니까 A라는 녀석의 자리가 딱 정해지는 순간에 나머지 여학생들의 자리는 일단 배정이 되지. 맞지? 그럼 이제 여기에 여학생들 앉힐 수 있는 방법은 3팩토리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학생들 4명을 갖다 앉혔어. 그럼 나머지 4명의 남자애들의 자리는 어차피 지금 자리마다 이름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여기는 A와 B 사이, 여기는 A와 D 사이, 여기는 C와 D 사이, 여기는 B와 C 사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4명 남자는 그냥 그대로 갖다 앉히시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먼저 보스 배정해놓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배열만, 문제가 원하는 대로 배열만 해주면 답이 나와주겠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색칠하는 방법이. 이 색칠하기를 이제 하고 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입체소형 색칠하기가 나올 거야. 자, 다음 그림은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을 그어서 4개의 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선하는 7가지 색에서 4가지 색을 골라서 4개의 영역에 칠하려고 한다.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돼 있어. 야, 이게 색칠하기일 뿐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사각형이잖아. 자리가 4개가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7명 중에 4명 뽑아서 1명씩 안 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 아까 6명 중에 5명 뽑아서 원형 테이블 안 치는 경우 했었지. 맞지? 그러면 똑같이 7명 중에 순서 고려하지 않고 일단 4명을 뽑아. 자, A, B, C, D가 뽑혔다 하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스 색깔을 갖다 칠할 거야. 자, 보스 색깔 칠할 수 있는 몇 군데? 얘들 돌려도 그림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보스 앉을 수 있는 자리 하나. 자, A라는 색깔을 갖다 칠했어. 그럼 여기는 A 오른쪽, 왼쪽, A 마주 오는 자리. 그러니까 나머지 3개의 색깔 갖다 칠하시자.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4개의 영역이 다 똑같이 생긴 상태에서 얘네들을 칠하는 방법. 우리한테 색깔 4가지가 있다면. 그럼 첫 번째 색깔 칠하는 건 회전에 똑같은 거니까 보스에 한 군데가 될 거고 나머지 3개를 칠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색깔이 17가지여서 우리 4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 4개 뽑아야 되는 케이스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32번으로 볼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9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9개의 정사각형의 내부를 서로 다른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한 가지 칠하는 경우의 수가 k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90도만큼 회전이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 거니까 먼저 근데 말이야.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색을 하나 칠했어. 아무리 돌아가도 이 자리는 변함이 없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9가지 색 중에서 여기에 칠할 애 하나를 먼저 결정을 하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칠하는 건 9가지 색깔 중에서 한 가지 색깔 골라갖고 다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빨주노초 파남복에다가 흰색, 검정색을 합쳐갖고 9가지 색깔 중에서 여기다 하나 칠하려면 어떤 색을 칠할 줄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 한 가지 칠했어. 근데 나머지 몇 군데만 칠하면 돼? 8군데만 칠하면 돼. 맞지? 그런데 봐봐. 여기다 하나 딱 칠했다? 여기다 하나 칠했어. 근데 얘가 90도만큼 돌아가. 그럼 얘가 어디가 있어? 90도만큼 돌릴 거야. 그럼 고개를 이렇게 90도만큼 돌려봐. 어디가 있나? 이 상태에서 고개 이렇게 딱 돌려. 그럼 어디가 있어? 니네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자, 이 상태에서 딱 있어. 그러면 색 만들어놓고 이렇게 돌려보면 어디 가는지 위치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칠판을 돌릴 수 없으니까 니네 고개를 돌리자고. 오케이? 자, 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고개 90도 돌려. 왼쪽으로 딱 돌려. 그때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잖아. 그럼 또 돌아오면 어디가 있겠어? 여기가 있고 또 돌아오면 어디가 있겠어? 여기가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 4개는 같은 자리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얘네 4개도 또 같은 자리가 되겠지. 자, 이제 우리한테 색깔 몇 가지 남았어? 여기 가운데 하나 칠했으니까 8가지 색깔 남았잖아. 그 8가지 색깔 중에서 보스 하나를 뽑을 거야. 자, 보스를 칠할 수 있는 방법. 즉, 보스에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2군데. 그래서 나머지 7가지 색깔 칠해. 그래서 이게 K 값이야. K 값은 18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인 거야. 되셨나요? 놓쳤지 지민아? 그지? 어디서 놓쳤어 너? 그 핑크색을 왜 쓰는 거예요? 이거 90까지는 찾아했어? 그러면 보스 자리 하나 칠해야 되거든. 회전에서 똑같은 거니까. 얘도 원형 테이블인 거니까. 봐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미 핑크색으로 칠했어.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했다 치야.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 90도만큼 돌려. 그럼 이 자리가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자리라는 얘기야. 아까 왜 우리 의자 앉힐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이제 같은 자리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스 자리를 치자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를 또 돌리면 그게 여기가 있고 또 돌리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4개는 같은 자리 취급이 된다 이 뜻이야. 아직 여기 칠했다고 해서 회전이 멈춘 거 아니잖아. 아무리 돌아가도 그 가운데 있는 건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네 4개가 같은 자리고 나머지 색치 안 된 이 4개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군데. 그럼 가운데를 먼저 칠하는 이유. 뭐라고? 가운데를 먼저 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없어. 순서 바꿔도 돼.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봐봐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가운데를 먼저 안 치지.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스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보스 자리 2개였었지. 얘 4개가 같은 자리, 이렇게가 같은 자리인 거니까 보스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2군데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8? 아니지. 가운데 아직 안 칠했잖아. 8가지 색깔 남았잖아. 그래서 8가지 색깔 중에서 우리는 순서 고려해서 7가지 갖다 칠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가운데 갖다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쏘리. 일단 이거를 먼저 정하자.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 8가지고 여기다 한 가지 색깔 칠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9가지 색깔 중에서 여기다 칠할 8가지 색깔을 먼저 결정을 해.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빨주, 노초, 파남, 복에다가 블랙하고 화이트를 합쳤을 때 이 9가지 색깔 중에서 테두리에다 칠할 8가지 색깔을 먼저 뽑아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연히 여기 가겠지. 그런데 8가지 색깔 중에서 보스 자리가 아까 2개였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개의 자리를 갖다 칠하겠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여기 하나 칠하면 되는 거잖아. 색깔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개 갖다 칠하시면 돼. 그럼 똑같이 얘가 9 곱하기 2 곱하기 7 해서 똑같이 18이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먼저 칠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9개에서 8개를 골라낼 거냐 9개에서 1개를 골라낼 거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개를 고르는 게 좀 더 편할 거니까 골라서 너 먼저 지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칠하자 이렇게 가겠다는 뜻인 거야. 지민 오케이? 됐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정다각뿔 색칠하기라고 돼 있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회전이 2가지라고 했단 말이야. 자, 얘는 한 가지밖에 없네. 쟤랑 비슷한 게 뭐야? 자, 이걸 하고 할게. 오케이? 지금 얘가 얘야.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았을 때 어때? 그림 똑같지? 근데 이렇게 돌면 안 똑같잖아. 그럼 얘가 똑같아지려면 얼만큼 돌아야 돼? 360도만큼 돌아야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걔는 회전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360도 돌면 저긴 거니까. 그럼 얘는 좀 전에 했던 아까 이 9칸 칠하는 거 있잖아. 얘랑 똑같은 경우야. 봐봐. 자, 5가지 색깔이 있어. 그러면 5가지 색깔 중에서 밑면을 하나 칠할 거야. 왜? 아니 뭐 이렇게 셀인데? 좀 전에? 센 거 아니야? 자, 면이 5개의 지금 정확 사각뿔인 거니까 그 중에 밑면을 하나 칠하자. 그러면 5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서 밑면에다 칠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어딨니? 여기 칠했어. 회전했을 때 바뀌어 안 바뀌어? 얘가 빨간색이면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색을 칠할 건데 이 나머지 4개의 색은 빨간색 빼놓고 1번, 2번, 3번, 4번 했을 때 얘가 회전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스 자리 하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정을 해줘. 아, 노란색을 넣어서 칠해야 돼. 그럼 이제 노란색 왼쪽, 노란색 오른쪽, 노란색 마주보는 자리라고 하는 자리마다 의미가 부여가 됐잖아. 그래서 나머지 3개의 색깔을 칠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자, 어차피 얘는 지금 회전이 한 방향밖에 안 되지. 그지? 근데 이 회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데가 어디야? 밑면이잖아. 그러니까 밑면을 먼저 칠해주자 이 뜻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밑면은 5가지 색깔 중에서 어떤 거 한 가지를 갖다가 칠할 거니까 얘를 먼저 칠하고 밑면 색칠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 4가지 면은, 이 4개의 면은 또 돌았을 때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거니까 보스 자리 하나 지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색깔을 칠하자. 이렇게 틀린다는 뜻인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여기서는 37번 문제를 볼게. 자, 서로 다른 6가지 색으로 정면체 강면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한 면에는 한 가지 색칠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면체는 회전이 방향이 몇 군데? 이렇게 방향에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방향에 돌 수도 있단 말이야. 회전 방향이 2군데야 지금. 그러니까 회전할 수 있다와 없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시켜서 원래 상태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걸 회전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둘레의 옆면은 지금 4개고
밑면은 두 개인 거잖아. 그러면 이 밑면을 먼저 칠해버리자. 그래버리면 어차피 얘네들이 돌았을 때 나머지 네 개의 면을 칠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칠할 거야. 몇 가지? 아니, 한 가지. 왜냐하면 뭘 갖다 칠하든 그냥 나는 빨간색을 보스라고 했을 때 빨간색 여기다 칠해놨지만 나중에 돌다 보면 빨간색이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 보스 자리가. 그래서 보스 자리 한 군데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칠했어. 이제 여기를 칠할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된 거야? 보스 빨간색으로부터 마주보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생긴 거지. 그래서 5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다가 칠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여기에 보스를 싹 색칠을 했어. 그게 지금 얘고, 그 다음에 아랫면에다가 색칠하는 경우가 지금 얘란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색칠을 다 했어 이미. 그럼 이제 옆면만 색칠하면 되는 거잖아. 색깔 몇 개 남았어? 4개의 색깔 남았지. 근데 아직도 얘는 회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 보스를 이 중에 하나에다가 지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4개의 면만 봤을 때 보스 자리 몇 군데? 이 정육면 체니까 다 똑같은 모양이라 얘도 보스 자리가 한 군데 나와준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 주황색으로 여기를 두 번째 보스 자리로 할 경우의 수가 한 군데가 나오고 나머지 3개의 색깔을 칠해주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여기 말고요, 이 면을 먼저 칠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 여기를 칠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못 돌지. 대신에 이렇게가 돌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가 4개의 면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나와. 그게 정육면체가 그래서 간단히 나와준다는 얘기야. 여기 먼저 칠한 다음에 이렇게 돌든 여기 칠한 다음에 이렇게 돌든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칠해버리면 나머지 4개의 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한 다음에 여기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2개의 면을 칠해주고 마주본 2개의 면을 칠해주고 나머지 4개의 면을 나중에 칠하겠다, 이런 방법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 문제 몇 번까지니? 38번이 끝이야? 아니 37번이 끝이 아니라? 그럼 뭐야? 이거 뭐 답이 뭐 6천 뭐 이렇게 하나? 얘는 얘가 풀어봐. 얘가 하나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정육면체잖아. 이건 따로 필기를 그냥 우리 교재는 없지만. 밑면은 정사각형인데 높이는 다른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른 직육면체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걸 따로따로 우리 한번 체크해보자는 얘기예요. 저 2개가 달라. 그래서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이제 제대로 가자. 얘는 원래대로 따지면 직육면체야, 그지? 그지? 근데 이렇게 볼게. 얘하고 얘는 정사각형이야 지금. 얘들아, 얘하고 얘는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이렇게는 얼만큼 회전해야 돼? 180도가 회전해야 똑같은 상황이 생겨. 아까 정육면체일 때는 90도만 돌아도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얘하고 이 앞에 면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생긴 이 상태의 모양이 나오려면 180도만큼 돌아가야 된다. 맞지? 근데 이 옆면 4개는 지금 다 어때? 합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90도만큼씩만 돌아가도 똑같은 상황이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아까처럼 마주보는 2개의 면을 먼저 색칠을 할 거야. 근데 아까 정육면 칠 때는 여기를 치든 여기를 치든 어차피 회전시키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는 얘하고 이 밑에 면을 먼저 칠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케이스가 생기더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네 둘을 먼저 칠하는 케이스랑 얘네들을 먼저 칠하는 케이스는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보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면을 보스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면을 보스로 지정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보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가 나와. 맞지? 그런데 얘를 먼저 칠했어. 그럼 이제 마주보는 요 앞에 있는 면을 칠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자기가 있으니까 나머지 5개의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색칠을 해줄 거야. 왜? 여기는 이제 자리 의미가 생겼으니까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저는 다른 상황이 생길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얘하고 얘를 칠했어. 근데 이 4개의 면은 어때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4개의 면은 보스 또 두 번째 보스 지정해주자. 다 똑같은 합동의 면인 거니까. 그런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색을 갖다 칠할 거야. 이렇게 풀리는 부분. 근데 여기 나오는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이렇게 돌아도 180도가 돌아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돌아도 180도가 돌아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처음에 우리가 마주보는 2개의 면을 색칠을 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마주보는 2개의 면을 색칠할 때 쉽게 말하면 모양이 다른 직사각형이 몇 개 나와요 여기서? 위, 아래가 서로 같은 모양, 앞뒤가 서로 같은 모양, 좌우가 서로 같은 모양인 거잖아. 그러니까 보스 자리가 3군데가 나와준다는 거야. 여기를 먼저 칠하는 경우랑 여기를 먼저 칠하는 경우랑 여기를 먼저 칠하는 경우가 서로 다른 케이스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아까 정육면 칠 때는 정육면 칠 때는 왜 여기랑 여기가 같은 경우가 되냐면 여기다 색칠을 했어.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돌려도 정육면 칠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근데 여기다 칠한 다음에 얘를 돌려서 여기에 칠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도 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여기를 칠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만들어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잖아 지금. 그런 거니까 얘는 한 가지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여기를 칠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칠한 다음에 이렇게 돌렸어. 같은 그림이야? 아니잖아 지금 얘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케이스로 보겠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합칠할 수 있는 게 3군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를 칠했어. 그럼 이제 밑에를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얘를 마주보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5개의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겠다. 여기는 좀 5의 의미가 51이야. 그럼 다음에 봐.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칠했어. 이제 4개의 면을 칠할 거야. 근데 이 4개의 면도 또 어때?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모양이고 얘하고 얘가 서로 다 같은 모양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원형 테이블이 안 치는데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테이블에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있어. 여기다가 이제 갖다 앉힐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보스 자리가 몇 군데가 돼? 2군데. 얘네 둘이 같은 자리고 얘네 둘이 같은 자리인 거니까. 그래서 보스 자리 2군데, 나머지 3개의 색깔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서프가 조금 달라. 아시겠어? 그러니까 3개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르냐, 아니면 가로 세로 중에서 하나는 같냐, 아니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 오케이?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나가고 원수연만 수업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번 주말에 수업이 없고요. 주말 수업이 없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게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특강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는 어차피 금요일 날에는 수업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금요일 날 원래도 6시에 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수금 이제 그런 스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문제를 조금 푸시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